공포 괴담 대신 읽어주는 남자. 첫 번째 이야기.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운 여름의 어느 날, 저와 친구들은 계곡이 있는 펜션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곧장 펜션 앞 계곡으로 향했고, 계곡은 성수기답게 사람들로 가득했죠. 아이들은 물장구 치며 즐겁게 소리를 지르고, 어른들은 시원하게 발을 담그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노는 것도 재밌었지만 저희는 조금 더 색다른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친구들은 펜션 앞 계곡을 지나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죠. 사람들의 소음이 점차 희미해질 때쯤 물빛이 검게 일렁이며 유난히도 고요한 계곡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계곡 입구에는 들어가선 안 된다는 듯 빨간 줄이 팽팽하게 걸려 있었지만, 이미 신이 난 저희는 빨간 줄의 경고를 무시한 채 계곡의 시원한 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정신없이 놀다 두어 시간쯤 지났을까, 슬슬 지치기 시작한 저와 친구들은 물에서 나와 바위에 걸터 앉았죠.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숨을 고르던 그때 한 여자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나 계곡으로 뛰어들려는 그 순간, 곁에 있던 친구들이 제 팔을 세차게 잡아 끌었습니다. 야, 놔! 사람이 빠졌잖아! 하지만 그럴수록 친구들은 더욱더 강하게 저를 저지했고, 그러는 사이 그 여자는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건 처음이었기에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향해 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못 봤어? 그 여자 웃고 있었어. 물에 빠지면서 끝까지 웃고 있었다고. 두 번째 이야기. 저는 얼마 전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주 긴 터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이라 도로 위에는 커다란 화물트럭 몇 대 말고는 차가 거의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터널을 아무리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서서히 이상함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옆을 지나가던 화물트럭은 물론 앞 뒤로 차가 단 한 대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늦은 밤이라고 해도 고속도로에 이렇게까지 차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 의문을 품던 그때 갑자기 터널 안의 불빛이 전부 꺼져버리더니 제 차의 시동마저 꺼져버리더군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 안은 고요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저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고, 그 순간 사방에서 끊임없이 수십 개의 손바닥이 차 유리창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욱더 눈을 질끈 감은 채 두 귀를 막고 몸을 최대한 웅크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사방에서 들리던 그 소리가 서서히 사라지더니 갑자기 제 차의 시동이 다시 켜진 겁니다.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꺼져 있던 터널의 불빛도 다시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터널의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서둘러 그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가슴을 짓누르던 공포가 조금 가라앉더군요. 그리곤 긴장이 풀림과 동시에 저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차를 보고 숨이 멎는 듯한 공포를 또다시 느낄 수밖에 없었죠. 차 창문마다 빼곡하게 찍힌 의문의 손바닥 자국들. 저는 회사에 급히 전화를 걸어 몸이 좋지 않다며 휴가를 내고 서둘러 차를 세차장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 끔찍한 흔적들을 당장이라도 지우고 싶었으니까요. 세차장 직원분께 상황 설명도 하지 못한 채 얼른 깨끗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직원분은 창문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갸웃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장난을 해놨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일단 닦아달라는 말만 했죠. 직원분은 차 창문을 닦으시다가 이내 갑자기 작업을 멈추곤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뒤에 들은 직원분의 말에 저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 저 손바닥 자국 밖이 아니라 안에서 찍힌 건데요? 세 번째 이야기. 어릴 적 부모님이 해외 출장을 가시게 되어 시골 할머니 댁에서 며칠 묵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방문을 열어놓고 거실 부엌이 보이는 방향으로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자다가 문득 소름 돋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팔과 다리, 다른 몸은 다 움직이는데 유독 머리만 바닥에 붙은 듯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목소리 역시 나오지 않았고요. 저는 그날 생전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던 겁니다. 보통 가위에 눌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풀린다고 하던데 저는 머리만 움직이지 못하는 이상한 가위를 눌리고 있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거실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시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할 때쯤 할머니의 등 뒤로 무언가 새까만 형체가 꿈틀거리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을 느낀 것인지 일순간 저를 향해 고개를 획 돌렸고 그것과 눈이 마주친 저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머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으니 그저 두려움에 몸을 떨며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것은 제 얼굴을 한 채 천천히 기어오고 또 기어와 결국 제 코앞까지 다가왔고 제 눈을 빤히 바라보며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보이지? 그 순간 부엌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고 순식간에 가위에서 풀린 저는 그제서야 머리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요리를 하시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 제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도대체 그것은 제 얼굴을 하고 저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